오늘도 한잔 할까요? 그럴까요? 눈이 내리던 겨울밤이었습니다. 66세 이정호는 거실에 앉아 아내 영숙 대신 옆집 김순애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사별한 지 겨우 1년. 아내 말고 다른 여자의 체온을 이렇게 가까이 느끼게 될 줄 그는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이러면 안 된다는 소리가 수없이 울려대는데 정호의 손은 끝내 그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창밖에는 첫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고 정호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이웃집 김 여사를 이렇게 기다리게 된 걸까? 이 이야기는 열흘 전 첫눈이 내리던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경기도 외곽의 조용한 단독주택단지. 퇴직 체육교사 이정호는 그의 겨울, 아내 없는 첫 번째 겨울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38년을 함께한 아내 영숙이 폐암으로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되던 해였죠. 저녁 6시. 정호는 부엌 식탁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편의점에서 사온 도시락이 놓여 있었고 반쯤 뜯긴 김치찌개 국물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혼자 먹는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아내가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밥 한 끼가 이렇게 외로운 일인 줄은요. 여보, 밥 먹어요. 문득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고개를 돌렸지만 부엌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빈 식탁, 빈 의자, 그리고 혼자 앉은 자신만 있을 뿐이었죠. 정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켰지만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는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리가 필요했습니다. 집이 너무 조용하면 이상한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창밖을 보니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첫눈이었습니다. 작년 이맘때도 눈이 왔었습니다. 그때 영숙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죠. 산소호흡기를 달고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정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눈이 내리고 있었고 영숙은 정호의 손을 잡은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죠. 여보, 미안해요. 내가 먼저 가서. 그게 아내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정호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정호의 머릿속에는 끔찍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발 빨리 끝났으면. 3개월간의 병간호.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매일 병원과 집을 오가며 지쳐 있었습니다. 아내를 사랑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정말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내는 눈을 감았습니다. 정호는 1년이 지난 지금도 그 생각을 잊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숨을 거두는 순간 자신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 죄책감이 1년 내내 그를 짓눌렀습니다. 영수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호는 소파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딩동.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왔을까? 딸 수진이는 분당에 살고 평소에 전화도 없이 찾아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호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보니 익숙한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옆집 김순애였습니다. 63세, 7년 전에 이혼하고 혼자 사는 여자. 26년 동안 옆집에 살면서 인사는 나눴지만 깊은 이야기를 나눠본 적은 없었습니다. 아내 영숙이 살아있을 때는 가끔 반찬을 나눠 먹는 정도였죠. 정호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순애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맥주캔 2개가 들려 있었고 목에는 털목도리가 감겨 있었습니다. 나이에 비해 얼굴이 고왔습니다. 가게 일을 하면서 부지런히 움직인 덕인지 몸매도 라인이 살아있었죠. 정호 씨, 순애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눈 오는데 혼자 계시면 심심하잖아요.
맥주 한 캔 남았는데 같이 마실래요? 정호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1년 만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찾아와서 같이 뭔가를 하자고 말한 게요. 장례식 이후로 사람들은 하나둘 발길을 끊었고 정호는 그게 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문 앞에 서 있는 순애를 보니 이상하게 가슴 한쪽이 뭉클해졌습니다. 아,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순애가 머쓱하게 말했습니다. 첫눈 오니까 괜히 센치해져가지고. 아, 싫으시면 그냥 갈게요. 아니, 아니에요. 정호는 얼른 손을 저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마침 저도 심심했어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정호 자신도 놀랐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사람이 그리웠던 걸까요? 순애가 환하게 웃으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정호가 안주로 마른 오징어를 꺼내왔고 순애가 맥주캔을 땄습니다. 거품이 넘치면서 시원한 소리가 났습니다. 첫 잔은 제가 따라 드릴게요. 순애가 정호의 컵에 맥주를 따랐습니다. 정호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로 누군가 자신에게 술을 따라준 건 처음이었습니다. 별것 아닌 일인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건 왜일까요? 정호 씨, 왜 그러세요? 순애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호는 황급히 고개를 저으며 컵을 들었습니다. 건배해요. 첫눈에. 네, 첫눈에. 두 사람의 컵이 가볍게 부딪혔습니다. 맥주를 한 모금 마시자 차가운 기운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 같은 게 가슴에 번졌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호 씨, 올해 첫눈 보셨어요? 아니, 오늘 처음 봤어요. 저도요. 작년에는 눈 왔는지도 몰랐거든요. 순애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혼자 살면 그래요. 계절이 바뀌는지도 모르고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정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너무 자신의 이야기 같아서요. 순애가 다시 정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혼자 있기 싫었어요. 정호 씨도 그러실 것 같아서 용기 내서 찾아왔어요. 그 말에 정호는 가슴이 찡했습니다. 26년을 옆집에 살면서 이 사람이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아니, 알 생각을 안 했던 거겠죠. 자기 일에만 바빴으니까요. 고마워요, 순애 씨. 정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찾아와줘서. 순애가 빙긋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참 따뜻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맥주 2캔을 나눠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동네 이야기, 날씨 이야기, 별것 아닌 이야기들. 하지만 정호에게는 그 모든 게 오랜만에 느껴보는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밤 10시가 넘어 순애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늦었네요. 저 이제 갈게요. 네, 조심히 가세요. 정우가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순애가 신발을 신으며 돌아봤습니다. 정우 씨, 다음에 또 한잔해요. 오늘 좋았어요. 네, 다음에 또요. 현관문이 닫히고 순애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정우는 한참 동안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오니 자탁 위에 빈 맥주캔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집이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진 게요.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창가에 서서 하얗게 쌓여가는 눈을 바라봤습니다. 영수가 나 오늘 사람하고 술 마셨어. 마음속으로 아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1년 만에 누군가랑 이야기했어. 이상하지? 그냥 맥주 한 캔 마셨을 뿐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이상하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가슴 한쪽이 오랜만에 따뜻했습니다. 그 뒤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우는 이상하게 자꾸 창밖을 내다보게 됐습니다. 옆집 순애네 집 현관이 보이는 창문 쪽으로요. 별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그랬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오후 현관 앞에 뭔가 놓여 있었습니다. 반찬통이었습니다. 뚜껑에는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고
거기엔 둥글둥글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호 씨, 김치찌개 끓였는데 혼자 먹기 많아서요. 맛없으면 버리세요. 순애. 정호는 한참 동안 그 반찬통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누군가 자신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준 게요. 아내가 떠난 뒤로 1년 동안 정호는 편의점 도시락과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딸 수진이가 가끔 반찬을 싸다 주긴 했지만 맞벌이에 아이 둘을 키우느라 바쁜 딸에게 뭘 더 바랄 수도 없었죠. 그날 저녁 정호는 순애가 가져다 준 김치찌개를 데워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아내가 끓여주던 맛과는 달랐지만 따뜻했습니다. 배보다 마음이 먼저 채워지는 느낌이었죠. 다 먹고 나서 정호는 반찬통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고민하다가 옆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순애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 정호 씨. 반찬통 돌려드리려고요. 김치찌개 정말 맛있었어요. 맛있게 드셨어요? 다행이다. 순애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호는 빈 반찬통을 건네며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뭔가 더 말하고 싶었지만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고맙다는 말밖에 떠오르지 않았죠. 저기, 순애 씨. 네. 혹시 시간 되시면 오늘 저녁에 막걸리 한 잔 하실래요? 제가 살게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정호 자신도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용기로 이런 말을 한 건지. 하지만 이상하게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순애가 잠시 눈을 깜빡이더니 빙긋 웃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제가 안주 싸갈게요. 그날 저녁 7시. 순애가 반찬통 2개를 들고 정훈의 집으로 왔습니다. 한쪽에는 두부김치가, 다른 쪽에는 계란말이가 담겨 있었죠. 정훈은 슈퍼에서 사온 막걸리 병을 식탁에 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 좌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정우가 막걸리를 흔들어 따랐고 순애가 컵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건배 제안할게요. 순애가 컵을 들었습니다. 뭘로 할까요? 글쎄요. 건강? 좋아요. 건강하게 오래 살자. 두 사람의 컵이 가볍게 부딪혔습니다. 막걸리를 한 모금 마시자 부드러운 단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정우는 안주로 두부김치를 한 젓가락 집었습니다. 순애 씨 요리 잘하시네요. 이것도 맛있어요. 에이, 별거 아니에요. 반찬 가게 오래 했으니까 손에 익은 거죠. 순애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가게는 작년에 정리하셨다고 하셨죠? 네, 몸이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새벽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저녁까지 서 있으려니까 무릎이랑 허리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접었어요. 지금은 뭐 하세요? 아무것도 안 해요. 연금이랑 저축한 거로 그냥 살아요. 크게 쓸 데도 없고. 순애가 막걸리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 다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일도 없고 가족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를 보내는 거죠. 저기, 순애 씨. 정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여쭤봐도 될까요? 뭐요? 남편분은 어떻게 되신 거예요? 이혼하셨다고 하셨는데. 순애의 손이 멈췄습니다. 정우는 순간 후회했습니다. 너무 깊이 들어간 건가? 아직 그런 이야기를 나눌 사이는 아닌데. 아, 죄송해요.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순애가 고개를 저으며 막걸리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숨길 것도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 다 아는 이야기인데 뭘. 순애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밖에는 아직 눈이 쌓여 있었고 가로등 불빛이 하얗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7년 전이에요. 순애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애 아빠가 바람을 피웠어요.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동네 사람이 알려줬어요. 당신 남편이 어떤 여자랑 모텔에서 나오는 거 봤다고. 처음엔 안 믿었어요.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설마 그럴 리가 있나 싶었죠. 순애의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오래된 상처라 그런지 감정이 많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였어요.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순애 씨,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미안해. 근데 어쩔 수 없었어. 그러더라고요. 어쩔 수 없었대요. 30년을 같이 살고 아들 하나 키우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쩔 수 없었대요. 순애가 쓰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이혼했어요. 아들은 그때 대학생이었는데 저한테 왔어요. 둘이서 살았어요. 제가 반찬 가게 하면서 대학 보내고 취직시키고 작년에 결혼해서 나갔어요. 아드님은 잘 지내세요? 네, 잘 살아요. 바쁘니까 자주 연락은 못해요. 뭐, 그러려니 해요. 순애가 막걸리를 마저 마셨습니다. 정우가 얼른 다시 따라줬습니다. 그러니까 저 7년째 혼자 살아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젠 익숙해요. 순애가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요. 정우 씨네 부부 보면서 많이 부러웠어요. 저희요? 네. 26년을 옆에 살면서 싸우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아침마다 같이 산책하시고 장 볼 때도 같이 다니시고 저런 부부도 있구나 부러웠어요. 정우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그렇게 보였을까요? 밖에서 보기엔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달랐습니다. 싸우지 않은 게 아니라 싸울 힘도 없었던 거였습니다. 각자의 외로움을 안고 그냥 묵묵히 살았던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정우에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떠나는 순간 자신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정우 씨? 순애의 목소리에 정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생각하세요?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아, 아니에요. 그냥. 정우는 애써 웃음을 지었습니다. 저희도 뭐 완벽한 부부는 아니었어요. 그래요? 네.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남들한테 보이는 거랑 실제랑은 다르니까. 정우는 막걸리를 마시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순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긴 하죠. 저도 밖에서는 행복한 척 살았으니까.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어색한 침묵은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조금씩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었죠. 정우 씨, 순애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 오늘 이 이야기 처음 해봤어요. 네, 이혼 이야기요. 동네 사람들이야 다 아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이렇게 앉아서 누군가한테 털어놓은 건 처음이에요. 순애가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살짝 붉어져 있었습니다. 들어줘서 고마워요. 제가 뭐려. 그냥 들은 것뿐인데 그게 고마운 거예요. 그냥 들어주는 거.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세요?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아내가 아프던 3개월 동안 정우도 그랬습니다. 누군가 그냥 들어주기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힘들다고, 지친다고 그 말 한마디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픈 사람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죠. 순애 씨, 네, 저도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정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내 이야기를, 그 끔찍한 생각을 했던 이야기를, 1년 동안 아무에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아니에요. 나중에 할게요. 그래요? 언제든 말해요. 저도 들을게요. 순애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 정우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26년을 옆집에 살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따뜻한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아니, 알 생각을 안 했던 거겠죠. 자기 일에만 바빠서 옆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밤 10시가 넘어서야 순애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늦었네요. 저 이만 갈게요. 네, 조심히 가세요. 정우가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순애가 신발을 신으며 돌아봤습니다. 정우 씨, 오늘 좋았어요. 이렇게 이야기 나눈 거. 저도요. 고마워요. 찾아와줘서. 다음엔 정우 씨가 이야기해줘요. 하고 싶은 말 있다고 했잖아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게요. 다음에. 현관문이 닫히고 순애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정우는 거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옆집 수네네 현관에 불이 켜지는 게 보였습니다. 수네가 무사히 들어간 거겠죠. 좌탁 위에는 빈 막걸리 병과 빈 반찬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우는 반찬통을 들어 싱크대에 담갔습니다. 내일 씻어서 돌려줘야지. 그 생각을 하는데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진다는 거요. 1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로 내일이 기다려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루가 가고 또 하루가 가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갈 뿐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내일 수네를 또 볼 수 있겠지. 그 생각에 가슴 한쪽이 따뜻해졌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정우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설레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가슴이 분명히 두근거리고 있다는 걸요.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그 눈이 조금 덜 춥게 느껴졌습니다. 그 뒤로 두 사람의 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수네가 반찬을 가져다 주면 정우는 빈 반찬통에 과일을 담아 돌려줬습니다. 정우가 슈퍼에 가면 수네네 우유도 같이 사다 줬고 수네가 국을 끓이면 정우 목까지 따로 덜어 놓았죠. 특별한 약속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우 씨, 혹시 지금 시간 되세요? 네, 왜요? 부엌 형광등이 나갔는데 제가 키가 안 닿아서요. 혹시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정우는 바로 옆집으로 갔습니다. 수네네 부엌에 들어서니 형광등 하나가 깜빡거리다 꺼져 있었습니다. 정우는 의자를 가져와 올라선 뒤 형광등을 빼고 새 것으로 갈아 끼웠습니다. 체육교사로 40년을 살아서인지 아직 이 정도 일은 거뜬했습니다. 다 됐어요. 어머, 벌써요? 고마워요, 정우 씨. 수네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별일도 아닌데 뭘. 정우는 손사래를 쳤지만 수네는 이미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정우는 수네네 거실에 앉아 유자차를 한 잔 마셨습니다. 수네의 집은 정훈의 집과 구조가 비슷했지만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화분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고 커튼도 밝은 색이었죠. 집이 따뜻해 보여요. 정우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혼자 살면 심심해서 화분이라도 키워야 해요. 말 상대가 되거든요. 화분한테 말 걸어요? 네, 아침마다 인사해요. 잘 잤어? 하고 수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우도 따라 웃었습니다. 이상하게 수네 앞에서는 웃음이 잘 나왔습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함께 동네 슈퍼에 갔습니다. 정우가 두부를 사러 간다고 하니까 수네가 저도 마침 계란이 떨어졌는데 하며 따라 나선 겁니다. 별것 아닌 일이었지만 나란히 걷는 게 이상하게 어색하면서도 좋았습니다. 슈퍼 앞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어머, 이 선생님.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서 고개를 돌리니 동네에서 입 바르기로 소문난 박말순이 서 있었습니다. 71세, 동네 어느 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 다 알고 다니는 사람이었죠. 말순의 눈이 정우와 수네를 번갈아 봤습니다. 어머, 반찬집 김 여사도 같이 계시네. 둘이 장 보러 오신 거예요? 아, 네. 마침 방향이 같아서요. 정우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요즘 자주 보이시더라, 둘이. 말순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뭐, 좋은 거죠. 이 나이에 말동무라도 있어야지. 말순은 그렇게 말하고 슈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우는 괜히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뒤에서 수군거릴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신경 쓰지 마세요. 수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사람 원래 저래요. 모든 말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좀 그렇네요. 수네 씨한테 안 좋은 소리 들으면 어쩌나. 뭐 어때요? 저야 익숙해요. 이혼했을 때 얼마나 말이 많았는데. 수네가 담담하게 말했지만 정우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헤어질 때 순애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정호 씨,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진짜 괜찮아요. 네. 순애 씨도요. 각자 집으로 들어갔지만 정호는 한참 동안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이게 뭐라고 이렇게 신경 쓰이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 저녁 7시 순애가 막걸리 병을 들고 정훈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좀 마시고 싶어서요. 같이 마셔줄 사람이 없으면 혼자 마시려고 했는데 정호 씨 생각나서 정호는 문을 열어줬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 좌탁에 마주 앉아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밖에는 눈이 또 내리고 있었고 창문 너머로 하얀 눈송이가 떨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정호 씨, 저 요즘 이상해요. 순애가 막걸리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뭐가요? 그냥 혼자 있으면 자꾸 생각이 많아져요. 예전엔 안 그랬는데. 무슨 생각이요? 순애가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혼했을 때요. 저 진짜 힘들었어요. 네. 근데 그때 저한테 괜찮냐고 물어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다들 뒤에서 수근수근하기만 하고 직접 찾아와서 순애 씨 힘들지? 하고 물어본 사람은 없었어요. 순애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그때 대학생이었으니까 제가 챙겨야 했고 친정은 진작에 연 끊었고 혼자 다 감당했어요. 아침에 눈 뜨면 가게 가고 밤에 집에 오면 혼자 밥 먹고 혼자 자고 그렇게 7년을 살았어요. 정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순애를 바라봤습니다. 근데요. 순애가 정호를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정호 씨가 저한테 물어봤잖아요. 지난번에 남편분은 어떻게 되셨냐고. 그거 처음이었어요. 누가 저한테 그렇게 물어본 거. 순애 씨, 그리고 제 이야기 들어줬잖아요. 그냥 가만히 아무 말 안 하고. 그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순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요. 갑자기 왜 이러지? 술 먹으면 눈물이 나와요.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순애가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호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26년을 옆집에 살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지 몰랐습니다. 매일 웃으면서 인사하고 반찬 가게에서 손님 맞으면서 속으로는 이렇게 외롭고 힘들었는지 정호는 무심코 손을 뻗었습니다. 순애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애 씨, 순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울어도 돼요. 참지 마요. 그 말에 순애의 눈물이 더 쏟아졌습니다. 정호는 휴지를 건네주려다가 그냥 순애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그냥 곁에 있어줬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순애의 울음이 잦아들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갑자기 이러니까 당황하셨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손 잡아줘서 고마워요. 순애가 정호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따뜻하네요. 정호도 순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작고 가녀린 손이었습니다. 7년 동안 혼자서 가게 일하고 아들 키우고 그 모든 걸 감당해 온 손이었죠. 순애 씨, 네. 정호가 고개를 들어 순애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가까웠습니다. 언제 이렇게 가까워졌는지 모르게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정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머릿속에서 뭔가 말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러면 안 돼. 아내가 떠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하지만 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호는 천천히 손을 들어 순애의 볼에 가져갔습니다. 눈물을 닦아주려는 듯 손가락이 볼을 스쳤습니다. 순애가 눈을 감았습니다. 정호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입술이 닿았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아내 아닌 여자와의 첫 키스. 66년 인생에서 이런 떨림은 처음이었습니다. 짧은 키스였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 정호는 느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누군가의 온기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입술이 떨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호 씨, 순애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갑자기, 정호가 말했지만 순애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순애가 정호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그 말에 정호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손만 잡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눈이 내리고 안에서는 두 사람의 체온이 서로에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11시가 넘어서야 순애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늦었네요. 이제 갈게요. 네, 조심히 가세요. 정우가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순애가 신발을 신으며 돌아봤습니다. 정우 씨, 네. 오늘 일 후회하지 마세요. 네. 저도 안 할 거예요. 후회. 순애가 빙긋 웃었습니다. 눈가에 아직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그 웃음은 따뜻했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네, 다음에.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정우는 한참 동안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입술에 아직 순애의 감촉이 남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순애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정우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나이에 아내도 떠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부정할 수 없는 감정도 있었습니다. 설렜습니다. 66년 인생에서 이렇게 가슴이 뛴 건 얼마만인지 몰랐습니다. 정우는 거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옆집 순애네 현관에 불이 켜지는 게 보였습니다. 무사히 들어간 거겠죠. 거실 좌탁 위에는 막걸리 병이 반쯤 남아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 병을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영수가 마음속으로 아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미안해. 나 오늘 이상한 짓 했어.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아내가 화내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냥 그런 느낌이요. 창밖에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아직도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왜 이러지?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밤 자신이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걸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첫 키스 이후 두 사람은 더 자주 만났습니다. 같이 저녁을 먹고 같이 산책을 하고 같이 TV를 보며 웃었습니다. 특별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곁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정우는 오랜만에 하루하루가 기다려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순애를 볼 수 있을까 생각했고 저녁이 되면 혹시 순애가 찾아오지 않을까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왜 이러나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대답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좋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우가 인터폰을 확인하니 순애였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랐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정우는 얼른 문을 열었습니다. 순애 씨, 이 시간에 무슨 일이에요? 순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울었던 게 분명했습니다. 정우 씨, 저 잠깐만 있어도 돼요? 당연하죠. 들어와요. 정우는 순애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힌 뒤 따뜻한 물을 한 잔 가져다 줬습니다. 순애는 물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옆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순애가 말할 준비가 될 때까지 그냥 곁에 있어줬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순애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한테 전화 왔었어요. 네. 명절에 못 온대요. 장인어른 댁에 가야 한대요.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작년에도 못 왔어요. 재작년에도요.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명절에 얼굴 못 봤어요. 순애 씨, 저 혼자 키웠잖아요. 순애가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이혼하고 혼자서 대학 보내고 취직시키고 결혼까지 시켰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가게 나가고 밤 10시에 들어와서 아들 밥 차려주고 그렇게 10년을 살았어요. 네, 알아요. 근데 이제 필요 없나 봐요. 순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장가 보내고 나니까 이제 저는 없는 사람이 됐나 봐요. 전화도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5분이면 끊어요. 엄마 잘 있어? 응, 나도 잘 있어. 끊을게. 그게 다예요. 정우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오늘 전화 받고 물어봤어요. 엄마 보고 싶지 않아?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뭐라고 하던가요? 엄마, 나도 바빠. 시간 나면 갈게. 그러더라고요. 순애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간 나면 가겠대요. 내가 뭐, 친구예요? 지나가다 들를 사람이에요? 엄만데. 나 엄만데. 순애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말없이 순애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다른 말은 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한참을 울던 순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안해요. 밤늦게 찾아와서 울고 있으니까 민폐죠. 아니에요. 민폐 아니에요. 그냥 혼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정우 씨 생각나서 왔어요. 잘 왔어요. 정우가 순애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들면 울어도 돼요. 여기서는 참지 말아요. 그 말에 순애의 눈물이 다시 쏟아졌습니다. 정우 씨는 왜 이렇게 착해요? 남의 이야기 듣고 있으면 지겹잖아요. 안 지겨워요. 거짓말. 진짜예요. 정우가 순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그랬어요.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 삭히느라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순애 씨 마음 알아요. 순애가 눈물 젖은 눈으로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정우 씨도 그랬어요? 네. 정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 1년 동안 혼자 사겨온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저 사실 순애 씨한테 할 말이 있어요. 뭔데요? 정우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우리 영숙이 아플 때요. 네. 3개월 동안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아침에 가서 밤에 오고 다음 날 또 가고 그러다가 막바지에는 아예 병원에서 잤어요. 정우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잠을 못 잤어요. 3개월 동안 제대로 잔 게 며칠 안 돼요. 밥도 못 먹었고요. 아내가 아프니까 제가 밥을 먹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정우 씨, 그러다 보니까 몸도 마음도 다 망가졌어요. 아내를 사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것보다 힘든 게 먼저 느껴지더라고요. 정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요. 네. 영숙이가 마지막으로 숨 쉬고 있을 때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아요? 순애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1년 동안 한 번도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말. 그 말을 지금 하려는 거였습니다. 제발 빨리 끝났으면. 그 생각을 했어요. 순애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내가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요. 저는 제발 빨리 끝나라 그 생각을 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지쳐서, 더 이상 못 버티겠어서. 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영숙이가 눈을 감았어요. 정우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1년이에요. 1년 동안 그 생각이 저를 괴롭혔어요. 아내가 죽어가는데 저는 빨리 끝나라고 생각했어요. 나쁜 놈이죠. 인간도 아니에요. 정우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영수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오열이 터져나왔습니다. 1년 동안 사겨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장례식에서도 울지 않았습니다. 딸 앞에서도 울지 않았습니다. 혼자 있을 때도 꾹꾹 참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순애 앞에서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순애가 정우를 안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꼭 안아줬습니다.
괜찮아요, 정호 씨. 순애가 정호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나쁜 사람 아니에요. 힘들었던 거예요. 그냥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나쁜 놈이에요. 아니에요. 순애가 정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정호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3개월 동안 아내 곁을 지킨 거잖아요. 그게 사랑 아니면 뭐예요? 하지만 저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지치는 거예요. 지쳐서 그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순애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이혼할 때요. 차라리 저 인간이 죽어버렸으면 그런 생각했어요. 그게 죄예요?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정호는 순애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둘 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 순간 정호는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1년 동안 짓눌려왔던 짐이 조금씩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요, 순애 씨. 정호가 말했습니다. 들어줘서, 이해해줘서, 저도 고마워요. 정호 씨 이야기 들으니까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싶어요. 순애가 정호의 눈물을 손가락으로 닦아줬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정호도 순애의 볼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눈물 자국을 닦아줬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정호 씨, 네. 오늘 밤 혼자 있기 싫어요. 순애가 정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도요. 정호가 대답했습니다. 순애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입술이 닿았습니다. 처음 키스했을 때보다 더 깊었습니다. 더 오래였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정호는 순애를 안았습니다. 순애도 정호를 안았습니다. 서로의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괜찮아요? 정호가 물었습니다. 네. 순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두 사람은 천천히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침대에 앉는 순간 정호가 멈췄습니다. 순애 씨, 정말 괜찮아요?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는지, 정말 원하는 건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순애가 정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슴에 가져갔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원해요. 그 말에 정호의 마지막 망설임이 사라졌습니다. 정호가 순애를 천천히 눕혔습니다. 옆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떨려요. 순애가 작게 말했습니다. 나도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66세와 63세, 이 나이에 이렇게 떨리는 밤을 보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정호가 순애를 안았습니다.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순애의 몸이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나이에 비해 탄력이 있었습니다. 가게 일을 하면서 부지런히 움직인 덕이겠죠. 순애도 정호를 안았습니다. 정호 씨, 몸이 단단하네요. 순애가 작게 말했습니다. 체육교사였으니까요. 40년 동안 운동했어요. 66세 맞아요? 왜요? 안 믿겨요? 정호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순애도 웃었습니다. 네, 안 믿겨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두 사람은 천천히 서로를 느꼈습니다. 급하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이었으니까요. 조심스럽게, 부드럽게 서로의 온기를 나눴습니다. 63년 살면서 이런 떨림은 처음이에요. 순애가 정호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요. 정호가 순애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밤 두 사람은 완전히 하나가 됐습니다. 지치지 않았습니다. 정호는 나이에 비해 정정했고 체력이 남아돌았습니다. 40년간 운동으로 다져진 지구력이 빛을 발했죠. 정호 씨, 멈추지 않네요. 순애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힘들어요? 아니요. 좋아요.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몇 시간이 흘렀는지 몰랐습니다.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고 방 안에는 두 사람의 체온만 가득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두 사람은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정호 씨,
응, 이런 거 오랜만이에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이런 건 처음이에요. 순애가 정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습니다. 나도요. 정호가 순애의 어깨를 감싸며 대답했습니다. 영숙이하고도 이렇게는 안 했어요. 이 나이에 이런 거 처음이에요. 순애가 고개를 들어 정호를 바라봤습니다. 죄책감 들어요? 정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조금요. 근데 이상하게 행복해요. 같이 있어서. 순애가 빙긋 웃었습니다. 나도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창밖에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쉼없이 떨어지고 있었죠. 정호 씨, 응, 오늘 밤 고마워요. 나도 고마워요, 순애 씨. 두 사람은 서로를 아는 채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정호는 오랜만에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죽어가는 꿈, 자신이 나쁜 놈이라고 욕하는 꿈, 그런 꿈들이 1년 내내 정호를 괴롭혀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만큼은 아무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그냥 따뜻했습니다. 옆에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편안한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호가 눈을 떴을 때 옆에 순애가 있었습니다. 1년 만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옆에 누군가가 있는 게요. 순애는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어젯밤 울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편안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정호는 한참 동안 순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랑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순간이 좋았습니다. 옆에 사람이 있다는 게, 따뜻한 체온이 느껴진다는 게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정호는 조심스럽게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요, 순애 씨. 내 옆에 있어줘서. 창밖에는 밤새 내린 눈이 하얗게 쌓여 있었습니다. 세상이 온통 하얀색이었습니다. 새로운 아침이었습니다. 그 뒤로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정호와 순애는 거의 매일 만났습니다. 아침에는 같이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번갈아 가며 서로의 집에서 식사를 했는데 순애가 요리하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정호의 요리 실력이 형편없었거든요. 정호 씨, 이거 계란말이에요. 계란 부침이에요? 순애가 정호가 만든 요리를 보며 웃었습니다. 계란말이인데. 왜요? 이상해요? 마리가 아니라 덩어리예요. 덩어리. 맛은 있잖아요. 맛은 있어요. 모양만 좀. 두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정호에게는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1년 동안 혼자 밥 먹고, 혼자 TV 보고, 혼자 잠들던 날들. 그 외로움을 아는 사람만이 이 평범함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동네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날 오후 정호는 슈퍼에 두부를 사러 갔습니다. 슈퍼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안에서 이야기하던 아주머니 2명이 갑자기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정호를 쳐다봤습니다. 뭔가 수군거리던 눈빛이었죠. 정호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두부를 집어 계산대로 갔습니다. 계산을 하는데 슈퍼 주인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이 선생님, 요즘 잘 지내시나 봐요? 네, 뭐 그럭저럭요. 옆집 김 여사랑 자주 보이시던데. 사이가 좋으신가 봐요. 정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네. 아니, 별 말씀은 아니고요. 그냥 요즘 같이 다니시는 거 많이들 봤다고 해서요. 주인 아주머니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좋은 거죠, 뭐. 이 나이에 말동무라도 있어야지. 정호는 애써 표정을 관리하며 거스름 돈을 받았습니다. 그냥 이웃이에요. 오래 알고 지낸 사이니까요. 그렇죠, 그렇고 말고요. 주인 아주머니의 말투가 믿지 않는다는 뉘앙스였습니다. 정호는 슈퍼를 나왔습니다. 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상처끼리 붙었다던데. 쉬쉬 들어. 정호는 못 들은 척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골목에서 박말순을 마주쳤습니다. 동네에서 입 바르기로 소문난 71세 여자. 얼마 전 슈퍼 앞에서 만났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어머, 이 선생님. 말순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장 보고 오셨어요? 혼자 다니시네. 오늘은 김 여사가 안 계시나 봐요? 정우는 그 말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냥 두부 사러 간 건데요. 뭘? 아이고, 제가 괜한 말 했네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저도 응원하는 거예요, 뭐. 말순이 손사래를 쳤지만 눈빛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나이에 좋은 사람 만나면 복이죠. 돌아가신 사모님도 좋아하실 거예요. 그 말에 정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말순 씨,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뭘 오해해요? 다 아는 이야기인데. 말순이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정우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자신과 순애의 관계를요. 집에 돌아온 정호는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어떡하지? 순애에게는 미안했습니다. 이혼 후 7년 동안 동네 시선 때문에 힘들어했다고 했는데 이제 또 입방아에 오르게 생겼습니다. 다 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애가 저녁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정호 씨, 오늘 된장찌개 끓였는데 같이 먹어요. 정호는 순애를 맞이하면서도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순애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애 씨, 동네에 소문났어요. 소문이요? 우리 사이요. 다들 알더라고요. 순애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다시 풀렸습니다. 알았어요, 저도. 슈퍼에서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리더라고요. 순애 씨 미안해요. 나 때문에. 정호 씨 때문이 아니에요. 원래 이 동네가 그래요. 입 바른 사람들 많아서. 순애가 정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신경 쓰지 마요. 저야 익숙해요. 이혼했을 때 얼마나 말이 많았는데요. 그래도 괜찮아요. 진짜로. 순애가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완전히 편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저녁을 먹었습니다. 평소보다 말이 적었습니다. 둘 다 신경이 쓰였던 거겠죠.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토요일 오후 정우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을 확인하니 딸 수진이었습니다. 예고도 없이 찾아온 거였습니다. 정우는 반가운 마음에 얼른 문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웬일이야? 연락도 없이. 아버지. 수진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굳어 있었습니다. 들어와. 무슨 일 있어? 정우가 수진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수진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우가 물을 가져다 주려는데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 할 말 있어서 왔어요. 응, 뭔데? 동네에서 이상한 소리 들었어요. 정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상한 소리? 아버지가 옆집 아주머니랑 만난다고. 사귄다고. 진짜예요? 수진의 눈이 정우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버지.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진짜예요, 아니에요? 대답해 주세요. 수진아, 그게 진짜구나. 수진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버지, 엄마 돌아가신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1년. 겨우 1년이에요. 수진아,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엄마 자리가 아직 식지도 않았는데 벌써 다른 여자를 만나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저 양반 부인 떠난 지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옆집 여자랑 붙었대.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수진아, 들어봐. 뭘 들어요?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변명하든 달라지는 게 없어요. 엄마 돌아가신 지 1년도 안 됐는데 다른 여자 만나는 건 사실이잖아요. 정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의 말이 틀린 게 아니었으니까요. 객관적으로 보면 아내가 떠난 지 1년 만에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건 너무 빨랐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일 거였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할 말이 있어. 뭔데요? 그냥 만나는 게 아니야. 순애 씨는? 순애 씨?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름까지 부르세요? 벌써 그 사이예요? 수진아, 그 여자가 뭐가 좋아요? 이혼녀잖아요. 동네에서 남편한테 버림받았다고 소문난 사람이잖아요. 정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수진아, 왜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정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순애 씨는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야.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한 거야. 피해자라고. 그게 뭐가 달라요? 어쨌든 이혼녀잖아요. 수진아, 정우가 소리쳤습니다. 수진이 움찔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너가 그 사람을 뭘 안다고 그래? 26년을 옆집에 살면서 인사만 나누던 사람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너가 알아? 아버지, 이혼녀라고? 그게 그 사람 잘못이야? 남편이 바람 피워서 헤어진 건데 왜 그 사람이 욕을 먹어야 해? 정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가 아빠 마음을 알아? 엄마 떠나고 1년 동안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알아요. 저도 엄마 잃었어요. 아니, 몰라. 정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아플 때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지 넌 몰라. 3개월 동안 병원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그렇게 살았어. 그리고 엄마가 떠난 뒤에는 매일 혼자 밥 먹고 혼자 자고 아무도 없는 집에서 1년을 살았어. 아버지, 순애 씨는 그런 나한테 처음으로 손 내밀어 준 사람이야. 밥 해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옆에 있어줬어.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넌 몰라.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럼 저는요? 저도 아버지 걱정했어요. 자주 못 왔지만 전화도 하고 반찬도 싸다 드렸잖아요. 알아. 너 마음 안다. 근데 왜 그 여자가 아버지한테 손 내밀어 준 사람이에요? 저는 뭐예요? 수진의 목소리가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아버지, 저 상처받았어요. 엄마도 잃었는데 아버지마저 다른 여자한테 가시는 것 같아서 수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돌아가신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엄마가 하늘에서 보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정우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의 말도 맞았습니다. 아내가 하늘에서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그 생각이 정우를 또 괴롭혔습니다. 수진아, 저 갈게요.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상관 안 할게요. 그냥 실망했어요. 수진아, 기다려. 안녕히 계세요. 수진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정우가 따라갔지만 수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다음에 연락할게요. 문이 닫혔습니다. 정우는 현관에 서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딸과 이렇게 싸운 건 처음이었습니다. 수진이 어렸을 때도 사춘기 때도 이렇게 심하게 다툰 적은 없었습니다. 정우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TV 위에 아내 영숙의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5년 전 딸네 집에 놀러 갔을 때 찍은 사진이죠. 정우는 영정 사진 앞에 섰습니다. 영숙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야? 너가 떠난 지 1년 다른 여자 만나는 게 나쁜 거야? 대답은 없었습니다. 수진이가 실망했대. 엄마가 하늘에서 보면 슬프겠대. 그 말 들으니까 가슴이 찢어지더라. 정우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영수가 나 어떡해? 나 잘못한 거냐? 순애 씨 만나는 거 잘못한 거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외로웠어. 1년 동안 너무 외로웠어. 혼자 밥 먹고 혼자 자고 아무도 없는 집에서 매일 너 사진만 보고 살았어. 미치겠더라. 정우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런데 순애 씨가 찾아왔어. 맥주 한 캔 같이 마시자고. 그게 전부였어.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더라.
옆에 사람이 있으니까, 혼자가 아니니까, 그게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 정우는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영수가 나 나쁜 놈이지. 너가 죽어갈 때 빨리 끝나라고 생각했고, 너가 떠난 지 1년도 안 돼서 다른 여자 만났어. 나쁜 놈이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영정사진 속 영숙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정우를 더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순애에게 전화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하지? 딸이 반대한다고? 동네 소문 때문에 힘들다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막걸리 한 병을 비우고 거실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영정사진 속 아내의 얼굴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영수가 나 어떡하면 좋겠어. 대답은 끝내 없었습니다. 그 뒤로 정우는 순애를 피했습니다. 순애가 전화해도 받지 않았고 문자가 와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반찬통을 들고 찾아오면 문 앞에서 짧게 인사만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정우 씨, 오늘 된장찌개 끓였는데 같이 먹어요. 아, 오늘은 좀 피곤해서요. 죄송해요. 그래요? 그럼 이것만 두고 갈게요. 감사해요. 순애 씨, 문을 닫고 돌아서는 정우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순애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엄마 돌아가신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그래요? 엄마가 하늘에서 보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 말들이 가시처럼 가슴에 박혀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신경 쓰였습니다. 슈퍼에 가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산책을 나가면 말순이 의미심장하게 쳐다봤습니다. 정우는 점점 집 밖으로 나가지 않게 됐습니다. 순애도 눈치를 챈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순애의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전화도 오지 않았고 문자도 오지 않았습니다. 반찬통을 들고 찾아오는 일도 없었죠. 정우는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정리되겠지. 서로 상처받기 전에 끝나는 게 나을 거라고.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혼자 누운 침대가 너무 넓었습니다. 옆자리가 비어 있다는 게 예전에는 당연했는데 이제는 견딜 수 없이 외로웠습니다. 순애와 함께했던 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따뜻했던 체온, 부드러웠던 손길, 서로를 안고 잠들었던 그 밤. 그게 불과 2주 전 일인데 마치 꿈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정우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순애 씨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거지? 하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딸의 실망한 얼굴,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 아내의 영정사진. 그 모든 게 정우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정우는 달력을 보다가 멈칫했습니다. 내일이 아내 기일이었습니다. 1년 전 이맘때 아내 영숙이 눈을 감았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난 거였습니다. 정우는 한참 동안 달력을 바라봤습니다. 1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우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던 1년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정우는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납골당. 아내의 유골이 모셔진 곳이었습니다. 장례 이후로 몇 번 왔었지만 매번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납골당 안은 조용했습니다. 평일 오전이라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정우는 아내의 납골함 앞에 섰습니다. 작은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아내의 얼굴. 집에 있는 영정사진과 같은 사진이었습니다. 정우는 가져온 국화꽃을 내려놓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영수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년 됐다. 너가 떠난 지 1년. 정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1년 동안 힘들었어. 너 없이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매일 혼자 밥 먹고 혼자 자고 TV 소리 틀어놓고 있어도 집이 너무 조용하더라. 너가 없으니까 집이 집 같지 않더라. 정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영수가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실 이거 아무한테도 못한 얘긴데 정호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너가 아플 때 마지막에 나 나쁜 생각했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너무 힘드니까 그냥 빨리 끝나라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그 생각을 한 게 1년 내내 나를 괴롭혔어. 정우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또 할 말이 있어. 한참 뒤에야 정우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나 다른 여자 만났어. 그 말을 하자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옆집 순애 씨, 26년 동안 옆에 살던 사람이야. 너도 알잖아. 가끔 반찬 나눠 먹던 사람. 정우는 아내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손 내밀어줬어. 밥 해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외로운 거 알아주고, 옆에 있어줬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수가 나 나쁜 놈이지. 너가 떠난 지 1년도 안 돼서 다른 여자 만났어. 수진이도 실망했어. 동네 사람들도 뒷담화해. 정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영수가 나 너무 외로웠어. 혼자 있으면 미쳐버릴 것 같았어. 순애 씨가 옆에 있으니까 그게 너무 좋았어. 이러면 안 되는 건데 멈출 수가 없었어. 정우는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낙골당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울 수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다 쏟아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눈물이 멎었습니다. 정우는 눈물을 닦고 아내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영수가 나 어떡하면 좋겠어. 순애 씨 계속 만나면 안 되는 거야? 수진이 말대로 내가 하늘에서 보면 슬픈 거야? 대답은 없었습니다.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뭘 의미하는지 정우는 알 수 없었습니다. 영수가 미안해. 그리고 보고 싶어. 정우는 마지막으로 그 말을 남기고 납골당을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건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정우는 거실불도 켜지 않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냉장고에서 소주 한 병을 꺼냈습니다. 잔도 없이 병째로 마셨습니다. 차가운 술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한 병을 비우고 또 한 병을 열었습니다. 취기가 올라왔습니다. 머리가 멍해지고 몸이 축 늘어졌습니다. 정우는 소파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안방으로 갔습니다.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천장이 빙빙 돌았습니다. 눈을 감으니 순애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 울고 있는 얼굴, 자신을 바라보던 눈. 그 모든 게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함께했던 밤, 서로를 안았던 밤, 순애의 체온이 떠올랐습니다. 따뜻했습니다. 1년 동안 차가웠던 침대가 그날 밤만큼은 따뜻했습니다. 순애의 손길이 떠올랐습니다. 등을 쓸어내리던 손, 얼굴을 감싸던 손, 그 손이 얼마나 부드러웠는지 순애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정호 씨 외롭지 않아요? 저도 외로웠어요. 오늘 밤 혼자 있기 싫어요.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호는 옆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손에 잡히는 건 없었습니다. 빈 이불 뿐이었습니다. 순애가 없었습니다. 2주 전만 해도 이 자리에 순애가 있었습니다. 서로를 안고 잠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었습니다. 보고 싶다. 정우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순애 씨, 보고 싶어. 하지만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딸의 실망한 얼굴이 떠올랐고,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떠올랐고, 아내의 영정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되는데. 정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취기 때문인지 외로움 때문인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영수가 미안해. 순애 씨 미안해. 수진아 미안해. 모두에게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정우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순애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통화 버튼 위에 손가락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누르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피했어요. 라고 해야 할지, 보고 싶어요. 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우리 그만 만나요. 라고 해야 할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통화 버튼을 누르지 않고 화면을 껐습니다. 그리고 다시 켰습니다. 순애의 번호를 다시 눌렀습니다. 통화 버튼 위에 손가락이 올라갔습니다. 또 누르지 못했습니다. 껐습니다. 다시 켰습니다. 3번이나 그랬습니다. 결국 전화는 하지 못했습니다. 정우는 휴대폰을 베개 옆에 던져놓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순애 씨가 뭘 잘못했다고? 왜 내가 이러고 있는 거지?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술 기운이 점점 올라왔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정우는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아내 영숙이 나왔습니다. 영숙은 웃고 있었습니다. 아프기 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얼굴. 정우가 좋아했던 그 모습이었죠. 여보, 영숙이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혼자 있어? 정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꿈속인 걸 알면서도 아내를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영숙아, 왜 울어? 바보같이. 영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 걱정하지 마. 나 괜찮아. 영숙아, 나 미안해. 너 아플 때 나쁜 생각했어. 알아. 다 알아.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괜찮아. 나도 힘들었으니까 당신도 힘들었겠지. 이해해. 영숙아. 여보, 나 부탁이 있어. 영숙이 정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너무 혼자 있지 마. 정우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응? 나 없어도 밥 잘 챙겨 먹고 산책도 하고 혼자 술 마시지 말고. 영숙이 빙긋 웃었습니다. 그리고 있잖아. 응? 옆집 순애 씨 좋은 사람이야. 정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그 사람이랑 밥이라도 같이 먹어. 혼자 밥 먹지 말고. 영숙아, 그게 무슨. 여보. 영숙이 정우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나 먼저 가서 미안해. 당신 혼자 두고 가서 미안해. 근데 당신은 아직 살아있잖아. 혼자 외로워하지 마. 응? 정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보, 난 괜찮아. 당신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영숙이 웃었습니다. 잘 살아. 나 대신 오래오래 잘 살아. 영숙의 모습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영숙아, 가지마. 정우가 손을 뻗었지만 아내는 이미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영숙아. 정우가 눈을 떴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창문 사이로 희미한 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꿈이었습니다. 아내가 나온 꿈. 옆집 순애 씨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이랑 밥이라도 같이 먹어.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꿈이었지만 진짜 아내가 한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어젯밤 술을 너무 마신 탓이었죠. 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맑았습니다. 영숙이가 그렇게 말했어. 좋은 사람이래. 밥이라도 같이 먹으래. 꿈일 뿐이었습니다. 아내가 진짜로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그 꿈이 그냥 꿈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정말로 자신에게 말해준 것 같았습니다. 정우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상쾌했습니다. 옆집 순애네 집이 보였습니다. 아직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순애도 자고 있겠죠. 순애 씨. 정우는 마음속으로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피해서 보고 싶었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창문을 닫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옷장 앞에 섰습니다. 아내의 유품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1년 동안 손도 대지 못했던 것들, 이제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정우는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옷장 문을 열자
아내의 옷들이 빼곡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손대지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영숙이 즐겨 입던 꽃무늬 블라우스, 외출할 때 걸치던 베이지색 카디건, 결혼기념일에 선물했던 보라색 스카프, 그 모든 것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정우는 옷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아내가 쓰던 향수,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옷에 배어 있었습니다. 영수가 이제 정리할게. 미안해. 마음속으로 말하며 옷을 하나씩 접었습니다. 옷장 안쪽 선반에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내가 소중한 것들을 넣어두던 상자였죠. 정우는 그 상자를 꺼내 침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 수진이가 어렸을 때 쓴 편지, 결혼식 때 받은 축의금 봉투 몇 장, 그리고 맨 아래에 낡은 공책 한 권이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 공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표지에 일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내의 글씨였습니다. 영숙이가 일기를 썼었나? 정우는 몰랐습니다. 38년을 함께 살면서 아내가 일기를 쓴다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년 전이었습니다. 오늘 병원에서 검사 결과가 나왔다. 폐암이라고 한다. 3기라고 한다. 정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한테 말해야 하나? 어떻게 말하지? 무서워서 말이 안 나온다. 그날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병원에 다녀온 날, 얼굴이 창백했지만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그 뒤에 며칠 지나서야 병명을 말해줬죠. 정우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아내의 일기가 이어졌습니다. 투병 중의 이야기들, 항암 치료를 받으며 힘들었던 이야기, 머리카락이 빠져서 슬펐던 이야기, 그래도 남편이 곁에 있어서 다행이라는 이야기. 오늘 여보가 병원에서 밤새 나를 지켰다. 자기는 괜찮다고 하는데 얼굴이 많이 지쳐 보인다. 미안하다. 여보한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다. 빨리 낫고 싶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누워서 짐만 되는 것보다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정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내도 같은 생각을 했던 거였습니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자신만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정우는 계속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일기는 점점 짧아졌습니다. 글씨도 점점 흔들렸습니다. 힘이 빠져가는 게 글씨에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도달했습니다. 날짜는 아내가 떠나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글씨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마지막 힘을 다해 쓴 것 같았습니다. 여보에게. 정우는 숨을 멈췄습니다. 나 먼저 가서 미안해. 38년 동안 고마웠어. 당신 덕분에 행복했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보, 내가 먼저 가면 너무 혼자 있지 마. 밥 챙겨 먹고 산책도 하고 혼자 술 마시면서 울지 마.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정우가 했던 일이 바로 그거였으니까요. 혼자 술 마시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을 읽는 순간 정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옆집 순애 씨 참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이랑 밥이라도 같이 먹어. 혼자 밥 먹지 말고. 정우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옆집 순애 씨 참 좋은 사람이야. 아내가 순애를 알고 있었습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랑 밥이라도 같이 먹어. 아내가 허락한 거였습니다. 아니, 부탁한 거였습니다. 정우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어젯밤 꿈이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나와서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옆집 순애 씨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이랑 밥이라도 같이 먹어. 꿈이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영수가, 정우가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1년 동안 몰랐어. 이 일기장이 여기 있는 줄도 몰랐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당신이 이렇게 생각해 주는데 나는 혼자 죄책감에 빠져서 힘들어했어. 정우는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울음은 달랐습니다. 지난 1년간의 울음은 죄책감과 외로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울음은 달랐습니다. 아내의 마음을 알게 된 감사함, 그리고 자신을 용서받은 것 같은 안도감이었습니다. 눈물을 닦고 나서 정우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딸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수진이 받았습니다. 아버지? 수진아, 아버지야. 무슨 일이에요? 수진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아직 화가 풀리지 않은 거겠죠? 수진아, 아버지가 할 말이 있어. 만날 수 있어? 지금요? 응. 중요한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았어요. 제가 갈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1시간 뒤 수진이 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수진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2주 전에 싸우고 나서 처음 보는 거였습니다. 앉아. 정우가 거실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수진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우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수진아, 이것 좀 봐. 정우가 일기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엄마 일기장이야. 오늘 옷장 정리하다가 찾았어.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가 일기를 썼어요? 응. 아버지도 몰랐어. 오늘 처음 알았어. 수진이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받아들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봐. 수진이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아내의 흔들리는 글씨. 마지막 힘을 다해 쓴 글. 수진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에게. 나 먼저 가서 미안해. 38년 동안 고마웠어. 수진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행복했어. 여보, 내가 먼저 가면 너무 혼자 있지 마. 밥 챙겨 먹고 산책도 하고.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혼자 술 마시면서 울지 마. 수진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을 읽었습니다. 옆집 순애 씨 참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이랑 밥이라도 같이 먹어. 혼자 밥 먹지 말고. 수진이 고개를 들어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응. 엄마가 이렇게. 그래. 엄마가 그렇게 썼어.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가 알고 있었어요? 순애 아주머니를? 26년 옆집에 살았으니까. 가끔 반찬도 나눠 먹고 그랬잖아. 엄마가 좋게 봤나 봐. 수진이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버지, 저 몰랐어요. 엄마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아버지도 몰랐어. 오늘 처음 알았어. 아버지. 수진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미안해요. 지난번에 너무 심했어요. 아버지 마음도 모르고 함부로 말했어요. 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수진 옆에 앉았습니다.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아. 너 마음도 이해해. 엄마 떠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아빠가 다른 여자 만난다니까 충격받았겠지. 그래도 제가 너무 심했어요. 아버지가 1년 동안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도 안 했어요. 수진아, 저도 바빴어요. 애들 키우고 직장 다니느라 아버지한테 자주 못 왔어요. 전화도 일주일에 한 번 할까 말까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한테 화만 냈어요. 수진이 더 크게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아버지. 정말 미안해요. 정우는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됐어. 다 됐어. 아빠도 미안해. 수진이 마음 헤아리지 못해서.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눈물이 멎었습니다. 수진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순애 아주머니 만나세요. 응? 엄마가 그렇게 원하셨으니까요. 아버지가 혼자 밥 먹지 말라고, 그 사람이랑 밥이라도 같이 먹으라고. 수진이 정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 이제 반대 안 할게요. 아버지가 행복하시면 돼요. 수진아, 엄마도 그걸 원하신 거잖아요. 아버지가 혼자 외로워하지 말고 행복하게 사시는 거. 정우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어느새 39살이 된 딸.
하지만 지금은 어렸을 때처럼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아버지, 순애 아주머니한테 가세요. 2주 동안 연락 안 하셨죠? 빨리 가세요. 지금? 네, 지금이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눈가에 아직 눈물이 남아 있었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정호는 순애네 집 앞에 섰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2주 만이었습니다. 2주 동안 피하고 무시하고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굴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정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영수가 잘 보고 있지? 마음속으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나 이제 가볼게.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고 했잖아. 너 말 믿을게. 정호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순애가 서 있었습니다. 2주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눈 밑에 그늘이 져 있었고 볼도 좀 야윈 것 같았습니다. 정호 씨? 순애의 눈이 커졌습니다. 순애 씨. 정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2주 동안 준비했어야 할 말이 하나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에요? 순애의 목소리가 경계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2주 동안 연락도 안 하고 피하기만 했으니까요. 순애 씨 할 말이 있어요. 뭔데요? 우리 영숙이가, 제 아내가 순애 씨 이야기를 남겼어요. 순애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네, 무슨 말이에요? 오늘 아내 옷장 정리하다가 일기장을 찾았어요.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정호는 주머니에서 접어온 종이를 꺼냈습니다.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사진 찍어서 프린트한 거였습니다. 순애가 그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옆집 순애 씨 참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이랑 밥이라도 같이 먹어. 혼자 밥 먹지 말고. 순애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아내가 떠나기 일주일 전에 쓴 거예요. 마지막으로 남긴 글이에요. 순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호 씨 부인이 저를 좋은 사람이래요. 순애 씨를요. 순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순애 씨 미안해요. 정호가 말했습니다. 2주 동안 연락도 안 하고 피해서 딸이 반대하고 동네 소문나고 아내한테 죄책감 들고 그래서 도망쳤어요. 정호 씨, 근데 아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나보고 혼자 있지 말래요. 순애 씨랑 밥이라도 같이 먹으래요. 정호는 순애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애 씨, 나 이제 안 도망가요. 순애가 정호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남은 날 같이 밥 먹고 같이 늙어요. 순애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정말요? 정말 괜찮은 거예요? 네. 아내가 허락해줬어요. 아니, 부탁했어요. 정우가 순애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순애 씨, 나랑 같이 있어줄 수 있어요? 순애는 대답 대신 정우를 안았습니다. 꽉 안았습니다. 2주 동안 참았던 것처럼 온 힘을 다해 안았습니다. 정우도 순애를 안았습니다. 미안해요, 순애 씨. 기다리게 해서. 괜찮아요. 돌아와줘서 고마워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노을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정호의 집으로 갔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순애가 정호를 안았습니다. 정호도 순애를 안았습니다. 2주 동안 보고 싶었어요. 순애가 정호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말했습니다. 나도요. 매일 밤 생각났어요. 정호가 순애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왜 연락 안 했어요? 기다렸는데. 미안해요. 겁이 났어요. 바보. 순애가 고개를 들어 정호를 바라봤습니다. 정호가 순애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술을 가져갔습니다. 키스했습니다. 2주 만에 키스였습니다. 그리웠던 만큼 깊었고 오래됐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정호 씨, 응, 오늘 안 보내줄 거예요. 순애가 정호의 손을 잡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침대에 앉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고마워요, 순애 씨. 정우가 말했습니다. 뭐가요? 내 옆에 있어줘서,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줘서. 순애가 빙긋 웃었습니다. 저도 고마워요. 돌아와줘서. 두 사람은 천천히 서로를 안았습니다. 이번엔 급하지 않았습니다. 2주 만에 만난 것이니까 천천히 오래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정우가 순애를 눕혔습니다. 옆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떨려요? 조금요. 순애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우가 순애의 볼에 키스했습니다. 이마에, 눈가에, 입술에. 천천히 부드럽게. 순애도 정우를 안았습니다. 정우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정우 씨, 몸이 여전히 단단하네요. 2주 동안 운동 못해서 좀 빠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전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느꼈습니다.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2주 동안 차가웠던 몸이 서로의 온기로 따뜻해졌습니다. 또 이러네요. 순애가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가요? 우리 이렇게 함께하는 거요. 싫어요? 아니요. 좋아요. 순애가 정우의 목에 팔을 감았습니다. 이제 자주 이럴 거예요? 그래도 돼요? 네. 이제 안 도망가실 거잖아요. 약속할게요. 두 사람은 천천히 하나가 됐습니다. 2주 전보다 더 깊었습니다. 더 오래였습니다. 서로를 그리워했던 만큼 서로를 느끼고 싶었습니다. 정우의 지구력은 여전했습니다. 66세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끝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정우 씨, 정말 대단해요. 순애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순애 씨도요. 정우가 순애의 이마에 키스하며 대답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몇 시간이 흘렀는지 몰랐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두 사람은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정우 씨, 응. 이번엔 안 도망가실 거죠? 약속해요. 정우가 순애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안 도망가요. 남은 날 같이 있을 거예요. 순애가 정우의 가슴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고마워요, 정우 씨. 나도 고마워요. 창밖에서 새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순애를 안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밤 처음으로 죄책감 없이 순애를 안았습니다. 아내가 허락해줬으니까요. 아니, 부탁해줬으니까요. 영수가 고마워. 마음속으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잘 살게. 원한 대로 행복하게 살게.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눈이 녹고 땅이 풀리고 어느새 골목길에 개나리가 피어 있었습니다. 겨울 내내 앙상하던 나뭇가지에도 연두색 새순이 돋아나고 있었죠. 정우의 집 베란다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작은 화분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순애가 가져다 놓은 것이었죠. 제라늄, 로즈마리, 그리고 이름 모를 작은 꽃. 매일 아침 순애가 물을 주었습니다. 정우 씨, 화분도 말동무가 돼요. 아침마다 인사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화분한테 인사해요? 네. 잘 잤어? 하고요. 정우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에 순애네 집에서 들었던 이야기였죠. 그때는 그냥 웃었는데 이제는 자신도 아침마다 화분에게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동안 두 사람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순애는 이제 거의 매일 정훈의 집에 왔습니다. 아침에 와서 밥을 해주고 저녁에도 와서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가끔은 밤에 그대로 머물기도 했죠. 정식으로 같이 사는 건 아니었지만 사실상 같이 사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수군거리던 사람들도 이제는 익숙해진 것 같았습니다. 슈퍼에서 마주쳐도 더 이상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내지 않았고 산책하다 만나면 그냥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빠른 말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얼마 전에 마주쳤을 때 말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선생님, 요즘 얼굴이 좋아지셨네요.
역시 옆에 사람이 있으니까 달라요. 빈정거리는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하는 말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가 대답하자 말순이 씩 웃었습니다. 잘 사세요. 이 나이에 좋은 사람 만나면 복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이 바뀐 건지 아니면 정우가 신경을 안 쓰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둘 다겠죠. 어쨌든 이제는 동네 시선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4월의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정우가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는데 부엌에서 순애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우 씨, 아침 됐어요. 먹으러 와요. 네. 정우는 신문을 접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식탁에는 따끈한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김치, 나물 반찬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순애가 앞치마를 두른 채 밥을 푸고 있었습니다. 와, 맛있겠다. 많이 먹어요. 오늘 손님 온다고 했잖아요. 힘내야죠. 고마워요, 순애 씨. 정우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딸 수진이 오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순애를 공식적으로 만나는 자리였죠. 한 달 전 수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수진아, 아버지가 부탁이 있어. 뭔데요, 아버지? 순애 씨랑 같이 밥 한번 먹자. 수진이도 얼굴 보고 인사하고. 네, 좋아요. 언제요? 수진이 흔쾌히 대답해줬습니다. 일기장을 본 뒤로 수진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순애를 만나는 것에 대해 아무런 거부감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을 먹으면서 정우는 순애를 바라봤습니다. 순애는 나이에 비해 예뻤습니다. 63세라고 하면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정도였죠. 피부도 탄력이 있었고 몸매도 라인이 살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웃는 얼굴이 참 따뜻했습니다. 이 사람이랑 남은 날을 보내겠구나. 정우는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영수가 너가 좋은 사람이라고 했잖아. 맞아. 정말 좋은 사람이야. 오전 11시 수진이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케이크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왔어요. 왔어? 들어와. 수진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소파 옆에 서 있는 순애를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순애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목소리가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긴장하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수진이 순애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진이에요. 아버지 딸이요. 네, 알아요. 어렸을 때부터 봤으니까요. 많이 컸네요. 순애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애 아주머니, 아니 뭐라고 불러야 할지. 수진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냥 편하게 부르세요. 순애 씨라고 해도 되고 아주머니라고 해도 되고 그럼 순애 어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순애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우도 놀랐습니다. 어머니요? 네. 아버지 곁에 계시는 분이니까요. 그렇게 불러도 되죠? 순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요. 그렇게 불러줘서. 수진이 순애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잘 부탁드려요. 저는 바빠서 자주 못 오는데 순애 어머니가 곁에 계시니까 안심이에요. 그럼요. 내가 잘 챙길게요. 두 사람이 손을 맞잡은 모습을 보며 정우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영수가 보고 있어? 수진이가 순애 씨를 어머니라고 불러. 마음속으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내 덕분이야. 점심은 근처 한정식 집에서 먹었습니다. 셋이 나란히 앉아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진이 직장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를 했고 순애는 반찬 가게 하던 시절 이야기, 아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애 어머니, 아드님은 뭐 하세요? 대기업 다녀요. 작년에 결혼해서 지금 경기도에 살아요. 자주 연락해요? 순애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자주는 못해요. 바쁘니까요. 저도 그래요. 아버지한테 자주 연락 못해서 항상 마음에 걸려요. 다 그런 거죠, 뭐. 자식들이 바쁜 게 어디예요. 순애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우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흐뭇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처럼요.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는데 순애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순애가 화면을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아들한테 문자 왔네요. 뭐래요? 정우가 물었습니다. 순애가 문자를 읽었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명절에 갈게요. 세 분이랑 인사하고 싶어요. 순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들이 알고 있었나 봐요. 내가 누구 만나는 거 뭐라고 하던가요? 반대 안 해요? 안 하나 봐요. 행복하래요. 순애가 웃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다행이다. 아들이 뭐라고 할까 걱정했는데 수진이 순애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하죠. 엄마가 행복하시면 자식은 다 좋은 거예요. 정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우리 수진이도 그렇잖아요. 아버지. 수진이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행복해 보여요. 그래. 네. 엄마 돌아가시고 1년 동안 너무 힘들어 보였는데 지금은 얼굴이 달라졌어요. 정우는 순애를 바라봤습니다. 순애도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응. 오랜만에 행복한 것 같아. 정우가 대답했습니다. 수진이 빙긋 웃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엄마도 그걸 원하셨을 거예요. 저녁 무렵 수진이 돌아갔습니다. 현관에서 인사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저 갈게요. 순애 어머니, 다음에 또 뵐게요. 그래, 조심히 가. 네. 아버지도 건강하세요. 수진이 순애에게도 인사했습니다. 순애 어머니, 오늘 좋았어요. 또 봬요. 그래요. 조심히 가요. 수진이 차를 타고 떠나는 걸 보며 정우와 순애는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잘 됐네요. 순애가 말했습니다. 뭐가요? 수진 씨가 좋게 봐줘서요. 걱정했는데. 수진이는 착한 아이예요. 처음엔 놀랐겠지만 마음은 따뜻한 아이예요. 정우가 순애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애 씨 산책 갈래요? 날씨 좋은데. 좋아요. 두 사람은 동네 골목길로 나섰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겨울 내내 차갑던 바람이 이제는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골목길에 개나리가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노란 꽃이 담벼락을 따라 줄지어 있었죠. 예뻤습니다. 정우 씨, 봄이 왔네요. 그러게요. 겨울이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손을 잡고 천천히요. 동네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벤치에 앉았어요. 공원에는 산책 나온 사람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어떤 부부는 강아지를 데리고 걷고 있었고 어떤 할머니는 손주와 함께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호에게는 그 평범함이 참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순애 씨, 네, 고마워요. 뭐가요? 정우가 순애를 바라봤습니다. 내 옆에 있어줘서요. 그 겨울밤에 맥주 들고 찾아와줘서 그게 아니었으면 난 아직도 혼자 외로워하고 있었을 거예요. 순애가 빙긋 웃었습니다. 저도 고마워요. 정우 씨가 문 열어줘서요. 그날 혹시 안 열어주시면 어쩌나 떨렸거든요. 그랬어요? 네. 용기 내서 찾아갔는데 문전 박대당하면 창피하잖아요. 두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정우 씨, 네.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같이 있어줄 거죠? 당연하죠. 정우가 순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남은 날 다 같이 있을 거예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산책하고, 같이 늙어요. 순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요, 정우 씨. 나도 고마워요.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죠. 참 예뻤습니다. 정우 씨, 노을 예쁘다. 그러게요. 오늘 노을 참 예쁘네요. 두 사람은 말없이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정우는 문득 생각에 잠겼습니다. 1년 전 이맘때 아내가 떠났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옆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손을 잡아주는 사람, 밥을 해주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게 이렇게 큰 힘이 될 줄 몰랐습니다. 영수가 고마워. 정우는 마음속으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순애 씨 이야기 남겨줘서 내가 이렇게 다시 살 수 있게 됐어. 고마워. 하늘 어딘가에서 아내가 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웃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잘 살게. 원한 대로 행복하게 살게. 노을이 점점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순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순애 씨, 네, 사랑해요. 순애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사랑한다고요. 이 나이에 무슨 사랑 타령이냐고 웃을 수도 있는데 진심이에요. 순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요. 저도 사랑해요, 정우 씨.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60대 중반에 만난 사랑. 누군가는 늦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늦은 사랑은 없습니다. 다만 용기가 필요할 뿐입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정우는 TV 위에 놓인 아내의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웃고 있는 아내의 얼굴. 정우는 영정 사진 앞에 섰습니다. 영수가 다녀왔어. 순애도 옆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순애예요. 정우 씨 잘 챙길게요. 정우는 순애를 바라봤습니다. 순애도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영정 사진 속 아내도 웃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오늘 밤 외로우신 분이 계실까요? 혼자 밥 먹고, 혼자 TV 보고, 혼자 잠드는 날들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실까요?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냐고, 이제 와서 새 사람을 만나면 뭐 하냐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한 번쯤 옆을 둘러보세요. 26년을 옆에 있었는데 몰랐던 사람이 어쩌면 바로 거기 있을지도 모릅니다. 용기 내서 손 내밀어 보세요. 맥주 한 캔 들고 초인종 눌러보세요. 그게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늦은 사랑은 없습니다. 다만 용기가 필요할 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도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에게도 노을빛처럼 따뜻한 사랑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지금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다른 영상도 시청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은 무료입니다. 또 마음에 남는 장면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선생님의 한마디가 다른 분께 깊은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